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유후! 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지구상에 없었다. 세상에, 세상에.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오, 신이시여. 이것을 정말 제가 해냈단 말입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시쓰기의 천기누설인가? 하하하. 무슨 얘기냐고요? 와, 진짜 소름. 소름. 이게 무슨 호들갑이냐고요? 제 얘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작년에 2023년이죠. 연말에 12월 한 25일인가 그래요. 아시죠? 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한 5사람 몫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아주 최후의 연료 한 방울까지 싹 긁어서 쓰고 번아웃이 왔다 그랬잖아요. 숨 쉴 힘도 없었어요. 진짜. 거의 마리오네트 인형 왜 줄 딱 놔버리면 이렇게 땅으로 주저앉죠. 똑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완전히 지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야죠. 왜냐? 우리 김명희 문학TV 가족 여러분 오매불망 김명희 영상 기다릴 텐데 힘내자, 일어나자 생각하고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저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영양주사 좀 놔주세요. 그랬더니 주셨어요. 한 2시간여 맞았죠. 그리고 집으로 곧바로 왔어요. 집에 와서 제 여행 세트를 꾸리기 시작했죠. 제 여행 세트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집을 나설 때는 이 여행이 이틀 걸릴지 하루 걸릴지 아니면 오늘 밤차로 올지 일주일이 있다 올지 저는 정해놓고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이 좀 많아요. 늘 길 위에 집시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제 차를 보면 뭐 얇은 셔츠부터 패딩부터 뭐 목도리부터 장화까지 없는 게 없어요. 제 차에는. 왜냐하면 장화 같은 경우는 뭐 갯벌을 가거나 물가에 가거나 막 물속을 걸어 다닐 때는 또 장화로 갈아 신고 등산 그 주변에 산이 있으면 또 등산 하나 꺼내 갖고 갈아 신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아닌 거죠. 동물인 거죠. 들로 산으로 바다로 막 어디든 들뛰고 다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챙겼어요. 어떻게 챙겼냐? 캐리어, 저는 커피 전용 가방이 있어요. 커피 가방, 간식 가방, 백팩, 노트북. 그런데 간식 가방에는 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비상약품, 뭐 과일도 운전하면서 먹을 거는 바로 다 깎아서 따로 싸놓고 어디 숙소에 들어가 먹을 거는 또 포장 해놓고 간단한 밑반찬 또는 생수 뭐 아주 제 차는 복잡합니다. 쌌어요. 여행 세트. 그러니까 저는 여행 세트 딱 싸기 시작하면 우리 딸아이가 그래요. 엄마 또 어디 가는구나. 늘 뭐 종종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무작정 달렸어요. 어디로? 남해로. 이유는 무작정 가장 길게 아무 생각 없이 음악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새해 구상도 하고 또 지난 한 해 돌아도 보고 그런 생각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달리는 걸 좋아해요. 제가 드라이브를. 그래서 달렸어요. 해남을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제일 머니까 간 거예요. 거기 도착하니까 밤 8시 40분인가 그래요. 숙소 잡아놓고 이제 남해 땅끝마을 가서 하룻밤 잤죠. 다음날 바로 땅끝항으로 갔어요. 이제 밤새 생각했죠. 내일은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다음날 바로 땅끝항으로 가서 보길도를 가려고 한 거예요. 보길도를 향했어요. 보길도로 가려면 노하도행 카페리호를 타야 돼요. 그러면 노하도에서 내려서 거기서 보길도는 연육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길도를 가기 위해 노하도행 카페리호에 이제 저와 저의 MR을 실었죠. 차를. 그리고 갑판 위에 이제 제 차에 운전석에 앉아서 배 위에 이제 있는 거죠. 배는 이제 출렁출렁 가기 시작하고 그때 운전석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밖에는 막 눈바람 불고 날씨가 폭설 예고가 오고 막 아주 뒤숭숭했어요. 섬에 들어가서 갇힐 수도 있겠다. 그러면 뭐 일주일 열흘을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네.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가요. 저는 결정하면 그냥 가니까. 그때 차 위에서 운전석에 가만히 커피 따라 마시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럴 게 아니구나. 내가 멤버십에 사용할 영상을 좀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쭉 둘러봤죠. 현장 특강이죠. 현장 특강.
그냥 쭉 둘러보니까 배 갑판 위에니까 뭐 그 밧줄들도 있고 거기 또 엔지니어들도 있고 여행객도 있고 백미러 제 운전석에 앉아서 백미러를 이렇게 보니까 그 백미러 안에 보이는 풍경이 아주 또 멋졌어요. 새롭고. 그래서 백미러를 가지고도 또 영상을 찍었죠. 그 중에 배 갑판 위에서 영상을 어느 정도 찍고 또 가만히 있었어요. 뭘 할까? 나가서 바람을 쐴까? 그러다가 앞에 운전석에 앉아서 차 밖에 이렇게 보니까 화살표가 커다란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승객들이 배에 타면 이리 가시오 이리 가시오 이제 방향을 지시해 놓은 거죠. 배 갑판 위에서 화살표를 물끄러미 보다가 이것도 영상 찍자 생각하고 급히 이제 카메라를 또 켰어요. 한 5분간 찍었어요. 화살표를 가지고 시 쓰는 법 현장 특강을 한 거죠, 제가. 그런데 며칠 지났어요. 이제 집에 왔죠, 저는. 며칠 지나서 2024년이 됐죠. 그런데 보니까 화살표 소재의 당선작이 딱 뜬 거예요. 와, 제가 어땠겠어요, 기분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원래 이건 멤버십 유료 강의에 사용하려고 찍어온 건데 맛배기로 멤버십 영상 맛배기. 예, 여러분 맛 좀 보세요. 제가 멤버십에서 어떤 영상들을 올릴 건지 맛배기로 오늘 무료 방출 갑니다. 재밌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김명희 문학TV가 탁월하게 준비한 화살표로 시쓰기 짜자잔 보길도 선상에서 현장 특강을 촬영했던 그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화살표로 시쓰기 현장 특강을 잠깐 듣고 나서 화살표를 소재로 시를 쓴 2024년 경남 도민일보 신춘문예시 당선작 황주연 시인의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준비되셨죠? 배표 다 사셨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카페리오 보길도행 배에 오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아직 카페리 선상에 있고요. 잠깐 추워서 밖에 안 나가고 제 차에서 앞에 이 화살표가 보여서 제가 이걸로 잠깐 특강을 좀 할게요. 보길도 들어가는 동안. 자, 여러분이 뭐 이거는 배에서만이 아니에요, 그죠? 백화점, 뭐 어떤 놀이공원 또는 아파트 계단, 어떤 통로, 상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 뭐다? 화살표죠. 화살표. 자, 이 화살표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좌측으로 가라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좌측으로 가면 끝! 인가요? 단순하게 사시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게 사시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시를 쓰려면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 화살표가 갖는 것은 상징이 뭘까요? 전진, 방향, 또는 배가 많이 흔들려요. 속이 울렁거리네요. 자, 전진, 방향, 또 뭐가 있죠? 또 나아가는 것, 현재 여기서 미래로 이동하는 것, 또는 미지의 세계가 기다리는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화살표예요. 그런데 정지되어 있는 곳에 있는 화살표와 이렇게 배 위의 선상에서 또는 여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는 화살표는 훨씬 더 여러분이 시에서 역동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화살표를 보고 있는 제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화살표는 바꿔 말하면 보길도를 가리치고 있는 화살표가 되죠. 제게는. 만약에 여러분이 보길도가 친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정을 요쪽으로 가면 친정이야, 글로 가봐, 그거랑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살표 하나를 가지고도 어떤 경우는 이 화살표가 법원, 복도에 있는 화살표다. 그러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소송, 어떤 갈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시오가 되는 것이죠. 그게 시적 재해석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복도에서 이쪽은 계단입니다, 이쪽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기능적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설치한 화살표라 해도 시를 쓰는 사람에게는 시적으로 그게 재해석이 가능하게 여러분이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에 있는 화살표를 보면서 요것도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배 선상에서 보여지는 화살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더 새로운 땅을 밟기 위한 방향이고, 낯선 이들, 낯선 풍경을 맞이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의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바꿔 말하면 뭘까요? 갈매기의 울음이 있는 곳이다.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복일도에 가면 섬이 있고 갈매기가 있고 파도가 있고 유배지이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겠죠. 결국은 뭐다? 이 화살표는 수많은 여행 메뉴를 만나게 될 지점을 가르치는 화살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바꿔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선도 선생을 만나러 가려면 이쪽으로 가시오, 이거 되겠죠. 왜? 저는 지금 복일도행 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살표가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복도에서 본 화살표다. 그러면 아이의 미래가 이쪽으로 가면 펼쳐져 있을 테니 이쪽으로 가시오가 되겠죠. 그것이 시적 재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아이가 산수를 너무 못해요. 엄마가 걱정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형편은 어렵지만 학원을 좀 알아보려고 학원을 갔는데, 가만 있어보자, 여기 3층 어디라 그랬는데 보니까 이 화살표가 있어요. 그리고 화살표 옆에 그 학원 이름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당신의 아이 산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미래에 조금 더 밝은 직업, 밝은 회사를 맞이할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그런 미래가 펼쳐질 테니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인은 그 똑같은 화살표 하나로도 그 화살표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모든 시는 수백 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접근의 방향을 다양하게 그 현장에 놓여 있는 그 현장을 모티프로 해서 배경이 될 때 이 똑같은 화살표라도 해석이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정법원에 있는 화살표다. 그러면 뭐겠어요? 그동안 살았던 부부가 각자의 길로 가기 위한 화살표가 되겠죠. 종지부를 찍고 어떤 1막이 끝나고 인생 2막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화살표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이라면 어떨까요? 암병동이라면 어떨까요? 또 장례식장에 있는 화살표라면 어떨까요? 다 다르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다? 여러분이 얼마나 한 곳에 편협하게 갇히고 단순하게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화살표 하나로도 다양한 시가 나올 수 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은 복일도로 향하는 배 위에서 잠시 화살표를 놓고 특강을 진행해 봤습니다.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 뿅. 자, 어때요, 여러분? 복일도행 카페리오 선상에서
김명희 작가가 현장에서 화살표를 보고 즉석으로 현장 특강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어요. 어땠어요? 좋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화살표라는 소재, 단어, 키워드 하나를 정하고 저와 공부를 했어요. 가슴 시원하죠?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이 화살표로 황주연 시인은 어떻게 썼나? 이제 보면 되죠. 아하, 이런 거였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제 느끼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감상 시간, 분석 해설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발! 2024년 경남 도민일보 시 당선작 화살표의 속도 황주현. 이 시에서 화살표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목표, 꿈, 도전, 계획, 지향점, 이상향, 이루고자 하는 또는 목적하는 어떤 것, 희망, 그죠? 그러면 일단 제가 원문을 한번 다 읽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남 도민일보 당선작 화살표의 속도 황주현. 화살표의 속도는 걷고 달리고 날아가는 속도다. 화살표는 정지에 있으면서도 계속 이동 중이지만 뒷걸음질 치는 기능이 없다. 화살표에서는 왜 짐승의 울음소리가 날까? 궤적에서 공격성이 자란다. 사활을 건 뾰족한 모양이 머리인지 입인지 코인지 궁금해한 적 없지만 그것이 가끔 말을 하거나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도 한다. 화살표는 계속 어디론가 날아가고 도망가고 사라지려 한다. 몇몇 동물들은 그런 화살표와 비슷한 외모를 노력 끝에 얻었지만 지금은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화살표를 발명한 사람들 혹은 진자운동처럼 0과 0 사이에서 태어나고 그 사이를 무한 반복한다. 꼬리에 두느냐 머리에 두느냐를 고민하는 동안은 이미 한참이나 날아온 거리다. 어떤 사람에게선 이미 녹이 슬거나 그 끝이 뭉툭해진 화살표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또 어떤 사람에겐 마치 새싹처럼 이제 막 돋는 일도 있다. 빗나가는 관역을 가진 것들도 많겠지만 명중이라는 끝을 두고 있다. 공중에 초록을 박아넣고 이리저리 여진을 앓고 있는 저것들 혹은 그것들. 지금도 화살표를 가로막거나 되돌려 놓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단체가 있을지도 모른다. 화살표를 조종하는 또 다른 화살표를 개발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지만 여전히 화살처럼 관통하는 날이다. 자, 어때요, 여러분? 제가 선상에서 화살표를 가지고 시를 쓸 때 이런 모티프, 이런 비유, 이런 서사를 이런 시에 적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야기를 이미 1차 제가 멤버십 맛배기 영상으로 무료로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정말 우연의 일치인데도 너무나 놀랍게 그런 화살표의 소재로 황주현 시인이 2024년 경남 도민일보 시 당선작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를 한번 볼게요. 화살표의 속도는 걷고 달리고 날아가는 속도다. 운동성을 나타내죠. 화살표는 정지해 있으면서도 제로 상태에 계속 이동 중이지만 누군가는 화살표를 보면 어딘가로 가야 하는 그런 본능을 느끼죠. 뒷걸음질 치는 기능이 없다. 이건 뭐죠? 시인이 시적으로 너스레를 떠는 매력이에요. 여유죠, 여유. 뭐냐? 나 이 정도로 여유 있어. 이 시 한번 들어와 즐겨봐.
꽤 괜찮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스레 떨면서. 화살표에서는 왜 짐승의 울음소리가 날까? 역동을 말하죠. 역동성.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죠. 역동성을 말합니다. 힘 있는 움직임을 상징하는 거죠. 동물적이다라고 시인은 본 거예요. 궤적에서 공격성이 자란다. 사활을 건 뾰족한 모양이 머리인지 입인지 코인지 궁금해한 적 없지만 그것이 가끔 말을 하거나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도 한다. 뭐예요? 화살표, 그냥 하나의 마크인 화살표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화류법. 그 다음에 과장법도 썼죠. 그죠? 동물이라고. 마치 개나 어떤 맹수나 그런 동물처럼 킁킁킁거리고 말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한다. 화살표는 사람이기도 하고 동물이기도 하고 계속 움직이는 하나의 생물체다. 생명체다라고 본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접근하는 거죠. 참신하게 상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뾰족한 모양이 머리인지 입인지 코인지 궁금해한 적 없지만 그럼 여러분은 떠오를 거예요. 머리가 삼각형 화살표 모양처럼 생긴 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오리, 홍어, 상어, 그죠? 꽁치, 갈치 뭐 이런 거겠죠. 주로 유사성을 갖는 것들이. 그런 거를 여러분이 상상하면 되고 화살표는 계속 어디론가 날아가고 도망가고 사라지려 한다. 왜냐? 화살표라는 그 모양 자체가 정지와는 거리가 멀죠. 계속 어딘가로 전진하고 나아가고 움직여서 계속 가야만 하는, 싫든 좋든 무조건 가야만 하는 불안, 적당한 부추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신호를 갖고 있어요. 몇몇 동물들은 그런 화살표와 비슷한 외모를 노력 끝에 얻었지만 지금은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서도 또 한 번 능청을 부리죠, 시인이. 그러나 또 사실이기도 해요. 화살표를 갖고 있는 것들이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상어, 고래, 물고기, 뭐 가오리, 홍어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죠. 고래 같은 경우도 멸종위기가 많죠. 자, 그런 걸 나타내요. 심지어는 오징어 같은 경우도 화살표처럼 생겼죠. 자, 그래요. 멸종의 위기에 처했다. 그 다음 화살표를 발명한 사람들 혹은 진자운동처럼 영과 영 사이에서 태어나고 그 사이를 무한 반복한다. 꼬리에 두느냐 머리에 두느냐를 고민하는 동안은 이미 한참이나 날아온 거리다. 어떤 사람에게선 이미 녹이 슬거나 녹이 슬었다? 뭐예요? 식어버린 열정이 식은 걸 말하죠. 망가진 열정, 포기한, 지쳐있거나 그런 것을 말해요. 심리적인 거. 어떤 사람에게선 이미 녹이 슬거나 그 끝이 뭉툭해진 화살표가 뭉툭해졌다. 그 앞이 뾰족해서 오징어의 그 머리처럼 뾰족해서 계속 어딘가로 날아가고 전진해야 하는데 그 끝이 뭉툭해진 화살표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자포자기나 삶의 목표, 지향점을 포기했거나 또는 다 이루었거나 또는 이미 다 이룰 거 이루고 살 만큼 살고 경험할 만큼 경험한 도전, 그러니까 노인들처럼 달관했거나 그랬을 때는 그 끝이 뭉툭해진 화살표가 되겠죠. 그런 것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또 어떤 사람에겐 마치 새싹처럼 이제 막 돋는 일도 있다? 이건 뭐예요? 새롭게 보면 식물적인 화살표의 특성을 보여줬고 또 한 번 해석을 해서 깊이 들어가면 출발, 시작, 도전 또는 입사, 취직 또는 새 출발 그런 것들을 나타내죠. 새싹처럼 이제 막 돋는 일, 화살표에서 그런 것은 희망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그 끝이 뭉툭해진 화살표는 뭐 정년퇴직, 현역에서 물러나거나 그죠? 또는 어떤 목표를 일단락 짓고 잠시 쉼표에 있거나 그런 삶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빗나가는 관역을 가진 것들도 많겠지만 명중이라는 끝을 두고 있다. 아, 좋죠. 아, 참 멋져요. 이 시. 빗나가요. 때로는. 그죠? 우리가 막 새해에 또는 뭐 입학하면 또는 뭐 어떤 나이가 됐을 때 야, 나는 올해 무조건 이걸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이걸 이룰 거야. 아, 내가 그때 조금 더 밀어붙일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해야지. 그런 것들. 그러다 빗나가기도 하죠. 그러나 명중이라는 끝을 두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뭐예요? 우리는
한결같이 간절히 그 목표 지향점에 닿기까지 간절히 원하고 거기에 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대개는 다 명중한다라는 거죠. 공중에 초록을 박아놓고 이리저리 여진을 앓고 있는 저것들 혹은 그것들 누구예요? 인파, 대중,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하죠. 자, 그런데 공중에 초록을 박아 넣었다. 이것은 시적으로 보면 입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입체적 표현. 왜냐? 공중은 깊이가 없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공간인데 그 공중을 마치 어떤 스폰지나 형상, 촉각을 갖고 있는 입자를 지닌 어떤 새로운 사물처럼 한정적인 사물처럼 공중을 말했고 거기에다가 초록을 박아넣고 마치 말뚝이나 못이나 뾰족한 것들을 박아넣었다. 형상이 없는 만질 수도 없는 공중을 손에 잡히거나 모양, 질감이 느껴지는 그 안쪽이 꽉 찬 공간처럼 해서 그 안으로 초록을 박아 넣었다라고 이야기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입체적 표현이다. 입체가 없는 대상을 입체적으로, 형상적으로, 모양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박아 넣는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입체적 표현이라는 테크닉입니다. 이리저리 여진을 앓고 있는 저것들 혹은 그것들. 자, 공중에 초록을 박아 놓고 이리저리 여진을 앓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여러분이 어떤 나무나 송판, 벽 같은 데 못을 박다 보면 여진이 있죠. 뭐예요? 대못을 붙잡고 망치로 탕탕 박을 때 손가락을 때린 것도 아닌데 그 못을 붙든 힘에 의해서 충격이 전해집니다. 그 손끝이 얼얼하죠. 특히 그 박으려는 대상이 시멘트나 아주 단단한 강목 같은 경우는 못이 잘 안 들어가요. 못이 안 들어갈수록 그 못을 지탱해주는 손은 망치질 할 때마다 충격이 더 세게 오죠. 강하게 잡으면. 그런 여진 또는 못이 박아두고 나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 뭔가를 걸었다 꺼냈다 하면 못이 움직이죠. 점점 그 유격이 공간이 생겨서 그죠? 그런 것들을 말하죠. 이리저리 여진을 앓고 있는 저것들 혹은 그것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때 쉽지 않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목적지를 정하면 신이 얘들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줄게. 너희 힘들지 않게 해줄게.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계속 그것만 이루어. 그렇게 만들어지는 인생은 없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하면 정할수록 별별별 상상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그 지향점,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계속 방해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발생해요. 하나 해결하면 또 나타나고 하나 해결하면 또 나타나고 나는 저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나를 가만두지 않죠. 그것이 뭐예요? 인생이죠. 인생. 살아내는 과정이죠. 그것을 공중에 초록을 박아놓고 내 목표, 내 꿈을 정해놓고 이리저리 여진을 앓고 있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나 쉽게 그 길을 가게 놔두지 않는 인생사 그것을 말하고 저것들 혹은 그것들은 당신 또는 나 또는 우리들 또는 그들이 되는 거죠. 지금도 화살표를 가로막거나 되돌려 놓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단체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도 역시 또 한 번 슬며시 너스레를 떨어줍니다. 시적 사유를 만들어서 유기적 관계, 앞부분과 뒷부분의 유기적 관계도 맺어주면서 스리슬쩍 넘어가는 하나의 터널, 통로도 확충해주면서 연구하고 있는 단체가 있을지도 모른다. 화살표를 조종하는 목표나 꿈을 우리가 딱 정하면 아주 쉽게 이루게 막 사사사삭 장애물 피해 다니면서 쉽게 이루게 화살표를 조종하는 또 다른 화살표를 개발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뭐야 다? 야 진짜 그런 게 나오면 좋겠다. 나올까? 나올지도 모르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서로 시인이 독자에게 그렇지 않겠어? 나오면 좋지 않겠어? 한번 상상해봐. 아 좋겠다 나는 그런 거 나오면 이런 시적 사유, 너스레, 여유. 왜냐 화살표는 이거야 저거야 이거야 저거야 막 그렇게 힘을 줘서 독자를 들들들들 볶지 않고 적당히 힘을 뺀 영역들이 바로 이런 지점이죠. 이런 지점이 반드시 시에는 카메오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휴식하면서 부드럽게 읽고 나가도록 서비스하는 차원이죠. 화살표를 조종하는 또 다른 화살표를 개발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지만 마지막 줄 여전히 화살처럼 관통하는 날이다. 뭐예요? 오늘도 삶의 목표를 관역을 향해 온몸이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는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온몸이 화살표가 되어서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다.
우리는 지금도 어딘가로 계속 날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시 전체 중에 몇 곳만 한 번 더 볼게요. 화살표에서는 왜 짐승의 울음소리가 날까? 궤적에서 공격성이 자란다. 뾰족한 모양이 머리인지 입인지 코인지 궁금해한 적 없지만 그것이 가끔 말을 하거나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도 한다. 화살표는 계속 어디론가 날아가고 도망가고 사라지려 한다. 몇몇 동물들은 그런 화살표와 비슷한 외모를 노력 끝에 얻었지만 지금은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 다음 꼬리에 두느냐 머리에 두느냐를 고민하는 동안은 이미 한참이나 날아온 거리다. 자, 이런 표현들은 어떤 노력 끝에 시인이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관찰과 응시, 선착과 분석, 화살표를 분석하고 나만의 사유를 얼마나 수없이 확대해 나갔는가, 그 피땀 어린 노력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여실히 보여지는 것들이죠. 이 시인만의 노력, 그 집요함의 뜨거움, 간절함, 승부, 그런 집념이 보여요. 아마도 시인이 본 그때의 화살표는 지금 아마 하얗게 지워져 버리고 또는 증발돼 버리고 없을 거예요. 왜냐? 황주연 시인이 그 화살표를 얼마나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리로 봤겠어요. 얼마나 뜯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페인트가 벗겨졌겠죠. 과장법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 그만큼 노력한 것이 또는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멋진 시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잠시 보랬어 열심히 보랬어. 보다가 1초, 2초, 3초, 4초, 5초도 되기 전에 나는 안 보여. 나는 안 돼. 하지 마세요. 여러분. 5초 만에 3초 만에 보이는 세상이 어딨어요. 우리는 대개가 항상 시인의 그 긴, 그 혼자 고독하게 밀고 나온 시인의 노력은 안 보고 아주 아름답고 정말 반짝이는 이 결과물만 보고 있죠. 안 돼요. 이 결과물이 여러분 앞에 나오기까지 그 시인은 정말 진을 다 뺄 정도로 화살표랑 씨름을 한 거예요. 그냥 툭툭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멋진 시를 읽고 나서는 나도 해야지 하고 어떤 사물을 5초 이상, 10초 이상 보질 않아. 못 견뎌 해요, 그걸. 그러고는 나는 안 된대. 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된대.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이 말한 걸로 유명한 거 있죠. 해보긴 했냐? 해보긴 했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그런 말 많이 직원들한테 했다죠? 여러분, 해보고 나서 안 되는지 되는지는 결정은 그렇게 급할 게 없어요. 끝까지 해보고 나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셔야죠. 아셨죠? 이런 새로운 접근, 발견 절대로 그냥 쉽게 왔겠나? 아닙니다. 이게 쉽게 나온다면 당선자가 안 되죠. 왜냐? 이 정도 뭐 우리 다 하는 얘기인데 뭔 뻘소리야? 이러고 안 뽑아주죠. 이걸 뽑았을 때는, 이게 뽑혔을 때는 뭐예요? 야, 참 아무것도 아닌 문명이 생기고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화살표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출구 입구 나가는 곳 들어가는 곳, 그렇게 흔한 것들이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사용을 하면서 그것을 새롭게 본 적은 없다. 그러나 황주연 시인은 눈에 핏발이 서도록, 혈관이 터지도록, 가슴에 벼랑 끝까지 밀고 나가도록, 뇌가 바닥이 나도록, 뇌가 과부하가 걸리도록 화살표와 씨름을 한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연구자, 실험자, 분석가, 발명가의 자세가 시인입니다. 그런 자세로 한판 붙어야 이런 시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미치도록 집요하게 삿바싸움을 해야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냥 잠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러면 휘리릭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제가 딱 한 말씀 드릴게요. 잠깐 보고 생각하고 찾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발한 정말 정광석화 같은 아이디어들은 찾아질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찾아질 때까지. 그게 바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찾아질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찾아질 때까지 물고 늘어졌으니까 찾아지죠. 근데 여러분은 좀 보다가 벌써 몸에서 난리 나죠. 못 견디죠. 못해 생각이 벌써 저 밑에서부터 막 밀고 올라오죠. 물고기 때처럼. 야, 이걸 언제까지 해? 못해. 너 딴 거 해야 돼. 너 딴 거 해 빨리. 이런 마음이 막 밀고 오죠. 안 돼요. 오늘 5분밖에 못 봤다. 화살표를. 이따가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그 앞에 또 가서 서요. 그러다 또 못 봤어요. 또 한 2시간 일하다 10분 휴식 시간 있다. 그럼 또 잽싸게 거기에 와서 다시 봐요. 야, 여기서 뭘 봐야 되나 내가?
그러다가 또 못 봤다. 가서 또 일해요. 저녁 퇴근 시간 됐죠? 다시 또 오세요. 자, 그때는 누가 뭐라고 안 하죠? 퇴근했으니까. 계속 보세요. 여기서 내가 뭘 볼까? 나옵니다. 그날 안 나왔다? 그 다음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하세요. 1시간 일찍. 다시 그 앞에 서세요. 자, 그 다음 근무했죠? 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 그 다음날 아침. 그러는데 안 나올까요? 그렇게 한 달만 해보세요. 안 나오나. 작가님, 저 딱 진짜 한 달 증명서 다 떼면서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저 찾아오세요. 저 찾아오세요. 막걸리 사줄게. 그리고 같이 찾아줄게. 한 달 해도 안 나온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해서 못 찾는 거지 했는데 못 찾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다시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합시다. 시적 대상을 놓고 기발한 테크닉, 아이디어를 찾는 일은 잠깐 바라보고 생각하다가 보면 찾아지는 게 아니라 찾아질 때까지 찾아내는 것이다. 됐죠?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당선소감 잠깐 읽고 끝낼게요. 여기서도 심오한 것들이 많아요. 황주현 시인이 이관왕이잖아요. 이관왕. 경남도민신문 화살표의 속도, 경상일보 솟아오른 지하, 이관왕입니다. 이관왕인 시인의 당선소감이면 더 새롭죠. 자, 봅시다. 당선입니다 라는 수학이 넘어 목소리에 그 다음 말을 놓쳤다. 그 짧은 찰나는 시의 연과 연 사이만큼 가늠하기 어려운 여백이었고 행간에 던져진 쉼표의 행렬 같은, 살면서 이렇게 준비 안 되는 일도 생기다니, 살면서 또 이렇게 기습적으로 벅찰 수도 있다니, 끈질기게 시를 놓지 않은 시간에 대한 끈질기게 시를 놓지 않은 시간, 끈질기게 시를 놓지 않은 시간에 대한 시의 의리 있는 화끈한 화답이었다. 시는 영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고 따라잡고 들들들 볶는 만큼 시는 자신을 여러분께 허락합니다. 여러분의 초고가 정말 형편없고 못마땅하다면 여러분은 딱 그만큼만 시를 찾아 헤맨 거예요. 명심하세요. 아파도 들으세요. 노력 안 한 시가 저절로 써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쓴 초고가 여러분이 그동안 시를 찾아 헤맨 성적표다. 신춘이 지구의 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인가? 뜨겁다 못해 얼어붙은 몇 날 며칠 내 몸에 더운 꽃들이 피었다지기를 반복했다. 봄의 화살이 너무 일찍 당도했다. 화살표는 지나온 시의 계절 쪽으로 좌회전, 우회전, 돌아가시오로 끊임없이 방향을 틀고 있었다. 뭐예요? 이 길까지 쉽게 온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 흘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왔다는 거죠. 나의 심상은 오래도록 한 곳에 정차하지 못했고, 여러분과 똑같아요. 황주현 시인도. 차이가 있단 뭐다? 더 끈질겼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나를 끌고 다니고, 시가 가끔은 몰아붙이고 또 가끔은 던져두고 사라지곤 했다. 행방이 묘연한 시의 궁핍이 어딜 가서 진득하게 노숙할 수 있었겠나. 치열하게 먹고 사는 일로 나의 화살표는 시의 마을엔 자주 연착이었지만 이분도 먹고 사느라 바빴어요. 다 바빠요, 여러분. 다 바쁜데 그걸 쪼개서 하는 거예요. 그걸 쪼개서. 화살표는 시의 마을에 자주 연착이었지만 어김없이 안개 거친 맑은 새벽에 당도하여서는 시가 내게 오는 거죠. 또 환한 출발이 되곤 하였다. 신춘문예라는 네 글자는 고유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려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싱싱한 동사다. 신춘문예가 싱싱한 동사다. 포장 안 된 자갈밭과 함부로 꽃피지 않는 모래밭을 맨발로 뛰어가고 있다. 어때요? 황주현 시인이 그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 오늘 한번 또 곱씹고 정신의 허리띠 다시 한번 꽉 묶으세요. 심사평. 심사위원장 강익은 시인, 심사위원 복효근 심사평 쓰셨네요. 박우담, 김성진, 최수옥 시인님 5분이 했네요. 헤드라인을 보면 일상적 언어로 깊은 울림의 사유 이끌어내.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으시고. 황주현의 화살표의 속도에 심사위원들의 집중적인 관심이 모였다. 도로 위나 공사장, 벽, 지하철, 계단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화살표에서 간단하지 않은 사유를 이끌어내는 힘이 만만치 않다. 화살표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게 한다. 걷거나 뛰거나 날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문명을 가리킬 때는 공격성을 가진 짐승이 된다. 그 속성으로 보아 욕망이라 이름해도 좋을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문명 혹은 욕망의 기표라 해도 무방하다. 계속 움직여야 하는 생리적 운명 때문에 사라지거나 멸종하기도 한다. 그러나 없음과 즉 제로와 제로 사이에서 무한 재생된다. 뭐가? 화살표가 살아간다는
산다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것. 뒷걸음질 치는 기능이 애초부터 제거되어 있는 이 화살표로부터 반성 없는 문명의 운명을 생각하게 된다. 여전히 화살처럼 관통하는 날이다. 마지막 문장이었죠. 정작 아픔에 대해서 말한 바 없지만 치명적인 관통상으로 우리는 앓고 있다. 자기적 언어 조합으로 생경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대신 관절이 유연한, 말이 부드럽게 넘어갔잖아요. 아까 능청능청. 관절이 유연한 일상적 언어로 깊은 울림의 사유를 이끌어낸다. 한 줄기로 꿰어지는 서사가 없어도 느낌과 의미의 입체적 재구성에 문제가 없다. 통찰의 힘이 느껴지는 시다. 함께 응모한 다른 작품도 고른 질을 유지하고 있다. 또 나왔네요. 응모작 모두가 다 수준이 높았다는 거죠. 우산이라는 계절이란 응모작 또 하나는 가령 우산이라는 발명된 문명의 도구가 거꾸로 본래 있었던 계절을 환기하고 인간의 의식과 언어를 규정하는 데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다. 본말이 전도된 모순적인 현상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 황주연 시인은 우산도 아주 다 씹어 먹은 거예요. 몇 날 며칠. 황주연의 작품은 실험적인 시들이 가지고 있는 소통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서 깊은 의미의 울림을 가진 시를 쓸 역량으로 평가된다. 이에 심사위원 전원은 화살표의 속도를 당선작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아, 어때요, 여러분? 오늘 아주 입체적으로 현장 특강부터 해서 그 소재로 쓴 대작 감상까지 여러분은 화살표의 속도로 날아오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나설 차례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 엄청나게 아름다운 눈부신 작품들 많이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고의 명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죠? 당신이 쓸 겁니다. 당신이 쓸 겁니다. 아셨죠? 쓰세요. 최고의 명작. 이상,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였고요. 다음에는 경남신문 박태인 시인의 당선작 머그잔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 슝. 바이바이.